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총부, 구총부 저 안에 들어가고 대각전 저것이 뭔가 하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대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저것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하면요. 참. 저 구총부 저쪽 안에 들어가면 저 종법실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딱 청하원 요 입구에 들어가는 게 청하원이죠. 제 청하원. 그다음에 이제 쭉 가면 그 건물들이 이제 기와집으로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요 근대 문화유산이에요. 그 전체가요. 이제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요. 근대 유산. 그 왜 이것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 대각전이나 청하원이나 지금 종법원이나 이 모든 건축들이 말입니다. 우리 전통 한옥과 일본의 집 있죠. 일본의 주택 문화와 혼합되어 있어요. 이게 딱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종법실도 보면 전부 유리창으로 되어 있죠. 대각전도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죠. 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일본식이에요. 한국은 유리창으로 안 하고 뭘 합니까? 창호죠. 근데 일본은 다 유리창이에요. 그러면 다 유리창을 열고 닫고 돼 있어. 종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는 말이죠. 일제 36년간에 말이죠. 한국의 전통 가옥과 일본의 전통 가옥 문화가 혼합됐다 이 말이죠. 혼합된 것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없답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것이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공회당 가보셨죠? 공회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금성님 알아요? 공회당? 제가 부산 대구 있을 때요. 대구서 학생 다닐 때요. 처음으로 총부를 이제 청년 훈련이 있었고 왔어요. 온데 우리 항타운님께서요. 저희들 다 총부 훈련 가는 사람들 참 뭐 이제 다 대학생들이에요. 모아놓고는 우리 항타운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뭐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이 총부를 가가지고 겉 모양만 보지 말아라. 겉 모습만 보지 말고 그 겉 모습에 깃들어 있는 정신을 채받아서 오너라. 그래서 가면은 기둥이 삐뚤어졌을 것이다. 삐뚤어진 그 기둥을 보지 말고 그 기둥 속에 갈마 있는 정신을 너희들은 채받고 오너라. 이 말씀을 우리 항타운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시더라니까요. 그거 대체로 와서 보니까요. 공회당 기둥 보세요. 금성이 공회당 기둥 봤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베를린 같이 생겼어요. 아이고 아주 뭐 이 문화적으로 표현하시는 거만 베를린 기둥이네. 베를린 기둥. 그걸 누가 썼는가 하면 베를린 기둥을 유원홍식 씨가 쓴 거 아닙니까? 그 어딘가 하면 이제 부석사, 영주 부석사, 베를린 기둥 그 유명하죠. 그 베를린 기둥. 근데 금성님은 좋게 베를린 기둥이라 그러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삐뚤어진 기둥을 썼다니까요. 이게 꼬부라진 기둥을요. 보세요. 지금 저 공회당 가세요. 그러면 그 속에는 뭔가 하면요. 갓난했던 우리 초창기의 역사의 정신. 그것이 그 공회당이라고 하는 그 집 속에 갈마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신적 유산이에요. 우리가요. 정신적 유산. 그래서 그 유산을 보고 오느라 우리 항타운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요, 이 정신적 유산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창립정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립정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런 그 창립정신을 창조적으로 개성하자. 창조적으로 개성하자. 창조적 개성. 이 말.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이 창립정신, 그 당시에 했던 창립정신을 대종사님께서 총부를 건설하시고 할 때 그 창립정신을 그대로 지금의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못 가져온다 이 말이죠. 왜 못 가져오느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세상이 엄청 변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변한 세상에 말이죠. 변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 그 당시에 우리 선진인들께서 보여주셨던 이 창립정신을 어떻게 개성할 거냐. 그 개성의 방법이 뭔가 하면요. 창조적으로 개성하는 거예요. 창조적 개성이다. 자,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처음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요. 부산을 가는데 뭘 타고 가는가 하면 부산은 열차를 타고 갔어요. 부산을요. 열차를 타고 부산을 제가 처음 갔습니다. 촌놈이요. 김천 촌놈이 부산을 지금 간 거예요. 열차를 타고 갔는데 그 열차가 뭔가 하면요. 석탄대 갖고 가는 칙칙폭폭 하는 전기기관차 있죠? 그걸 타고 간 거예요. 여름에, 여름 방학 때. 자, 이제 그걸 타고 가는데. 에어컨도 나오지 않고 말이죠. 그런 그게 문을 열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열차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대구까지 가면서는 터널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구 밑에 내려가니까 터널이 있는데요. 터널 속에 들어가니까는 칙칙북북 칙칙북북 하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이 터널에 가득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요, 터널에 들어가면은 창문을 내려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때 터널 지나고 나면 또 창문을 열어요. 이렇게 해갖고 부산역에 도착하니까 콧구멍이 새까매요. 콧구멍이 새까매요. 아, 그런 시대에 있다 말이죠. 자, 그런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지금은 그럼 어떤 시대냐? 제가 지난주에 고독 훈련을 간다고 여기서 열차를 타고 갔어요. 수서역에 내리는데요. 얼마 딱 걸리는가 하면요. 익산에서 수서역까지요. 빨리 가는 거 한 번도 안 쉬고 익산에서 직통 딱 가버리다 수서. 근데 얼마 걸리면 58분 걸려요. 58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수서역에 내려가지고 오덕 훈련을 가는데 얼마 걸리는가 하면요. 1시간 반이 걸려요. 수도권에서 이동하는데 1시간 반 걸린다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엄청나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이 세상에서 말이죠. 이 창립정신을 그대로 개성해서 되겠습니까? 개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익산 진짜 좋은 곳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익산에 살게 됐는지요. 행복하다니까요. 제가요 수서역에다가 58분 만에 말입니다. 딱 도착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행기보다도 빨라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말이죠. 그 농경사회에서 가졌던 그와 같은 창립정신을 그대로 개성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적 개성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신을 개성을 해야지 그대로는 개성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조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성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요, 이 정신과 환경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정신과 환경의 관계, 정신 대 환경,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 정신은요, 환경을 개척합니다. 항상 개척합니다. 정신은 환경을 개척해요. 그래서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 안 받고 그 환경을 오히려 개척한단 말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돌려요. 좋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정신의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정신은 환경을 개척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개척만 하느냐 하면요, 이 환경은 또 뭔가 하면 정신에다가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영향을 줍니다. 환경은 정신에다가 끊임없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 가지고 정신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상호 교섭적이다. 상호 교섭적이다. 그래서 정신과 환경은 상호 교섭적이에요. 정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신과 환경은 항상 서로 주고받고 상호 교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섭을 하면서 정신은 정신대로 변하고 환경은 환경대로 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환경은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하면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맞죠? 환경은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계속 환경은요, 과학 문명이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요, 우리들에게요. 자, 그러면 정신은 과학 문명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환경은 급속하게 변하죠. 그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요,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의 사고방식을요,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요, 요새 지금 어른들 좀 못 봤습니다. 맞죠? 어른들 좀 못 봤다니까요. 예전에는 상하 종적 관계이기 때문에요, 어른들은 무조건 받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배가 새 시대는 이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이 사고의 유연성, 이게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은 사고의 유연성이요.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유연의 반대는 뭡니까? 고착되고 경직된다 그러죠. 그래서 사고가 딱 경직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뒤떨어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저는 지금 오른만 합니다. 이게 딱 고착돼 버려요.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 부드러운 유연성. 그렇기 때문에 과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이성사회였어요. 예전 사회는요, 과거 시대 이성사회였어요. 그러면 지금은 뭔 사회입니까? 이성의 반대는 뭡니까? 감성이죠. 예, 감성사회. 감성사회. 자, 이 이성과 감성. 그래서 과거는요, 냉철한 이성이 주가 되는 사회 때문에 정신에 있어서 말이죠, 냉철한 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성적 판단에 의해 갖고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는 말이죠,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감성의 시대예요. 감성은 유연한 거예요. 이성은 경직되고 고착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이제 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대종사님과 구인선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창립의 정신 있잖아요. 이 창립의 정신을 말입니다, 창조적으로 개성하게, 지금의 환경에 맞게 새롭게 해석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가는요, 고루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요새 지금 우리나라에요,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나죠. 세대 간의 갈등. 금성님 못 느껴요? 교리는요, 그런 게요, 감성이죠. 교리가요. 왜 교리가 맞아? 대종사님께서요, 오늘 말씀하셨죠?
은혜? 사은? 사은 사상? 사은 사상은 뭡니까? 은은 뭡니까? 감성 아니에요? 자, 근본을 볼 때 말입니다. 우리가요. 부처님은 인생 자체를 사고라 그랬다고 제가 그랬죠? 고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생로병사 자체를 은이라 그랬죠? 생로병사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은혜는 뭔가 하면요. 은사상은요. 그 은사상의 기제에는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감성이라니까요. 은의 가장 밑바탕은요. 감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성적으로 모든 것들을 그래서 감사 그러죠. 은혜의 실천 말이죠. 은혜의 보온 실천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입니까? 감사는 뭔가 하면요. 사고가 유연한 것이고 감성이죠. 감사는 감성 아닙니까? 검성님 어째요? 이성이 필요하다. 이제 그것은 이제 교리의 관을 형성할 때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감사단 말이죠.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창조적으로 이제 개성을 하는데 이 정신과 환경의 이 두 가지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요. 뭐와 같은가 우리 인간에서 볼 때는요. 정신하고 육신하고 같아요. 이 두 가지 관계하고 같다. 정신과 육신의 관계와 같다. 정신과 환경의 관계는요. 그래서 이게 정신은 정신이고 우리 마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갖고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만 있어 갖고도 그거는 이제 안 되고 육신만 있어 가지고 그건 송장이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합쳐지면 이걸 보고 사람 그러잖아요. 사람 그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육신은요. 육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요. 정신이 사실은 육신 생활에 필요한 과학을 이 과학 문명 어디 갔어요? 과학 문명. 이 과학 문명을 말이죠. 사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환경을 개척해 가는 거예요. 과학 문명이 말이죠. 우리가 사는 삶을 더 편리하게 자꾸 개척해 가는 거예요. 계속 개척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말이죠. 순간순간 다른 말이죠. 계속 편리한 모든 물건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 수많은 말이죠. 과학 문명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이 육신에 필요한 거, 환경에 필요한 환경은 계속 변한다 이 말이죠. 그 변하지만도 그 환경을 주재하는 그 정신 있잖아요. 이 정신은 그대로 우리가 개성해 가야 되는데 이때의 환경과 다른 환경이 전개되면은 그 다른 환경에 맞는 정신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해석해내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그 관계를 우리가 창립 정신에서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런 창립 정신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개성할 거냐. 방법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그 이제 물질의 변화가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되어지고 있는데요. 물질은 정신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람과 물질하고의 관계는요, 사실은 쉬워요. 잘 활용하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요, 엄청나게 어렵다니까요.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어렵다. 자, 그래서요, 인간관계에 있어요. 오늘 제가 이 고전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고전을요. 장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장자가 쓴 책이죠. 예, 자편이 있어요. 장자의 자편. 자편 제일 끝이에요. 장자 끝에. 그 자편에 여러구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구라는 데. 그 여러구의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 관찰법, 이 자편 장자 여러구의 사람 관찰법. 사람 관찰법을요, 이 장자 여러구에서 9가지로 사람을 관찰하는 법을 9가지로 장자가 지금 이 자편 여러구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원체 좋기 때문에 제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대로입니다. 이 장자 여러구에 나오는 말이죠, 자편 여러구에 나오는 사람 관찰법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먼 곳을 보내가지고 말이죠, 그 충성도를 살피라. 사람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 충성도를 살피는 거예요. 근데 이 충성도를 살피는데 그 충성도를 어떻게 살피는가 하면요, 먼 곳을 보내본다요. 먼 곳을 보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 곳을 보내보면 대단히 어렵겠죠. 그래 어려운데 그 먼 곳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해내는가 내지 않는가, 그거를 관찰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먼 곳을 보내가지고 그 충성도를 관찰을 하거라. 이것이 뭔가 하면요, 장자 여러구에 나오는 사람 관찰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까이 두고 부리면서 그 공경심을 살피라. 공경심을 살피라. 근데 이것은 뭔가 가까이 둔다. 사실은요, 여기 지금 오늘 강의 듣는 분들, 혜성님 오늘 이렇게 이제 오셔서 저 가끔 만나시죠? 그리고 또 이제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만나고 안 합니까? 우리는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맨날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은 지금은 좋죠? 저 좋잖아요. 저도 혜성님 굉장히 좋다니까. 뭔 뜻인지 모르시는가 봐요. 근데 가까이 24시간 같이 붙어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잘잘못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보이잖아요. 주고받고 계속 교류하잖아요. 교류하면서 그 속에서 뭔가 하면요, 아닌 거, 긴 거,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 게요, 그게. 우리 정부 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이제 기관에 있는 사람이요, 먼지 떨어져 살 때, 제주도 살 때 하고 여기 살 때 하고, 제주도 살면서 근데 밴드에 뭐 올리면 막 주워갖고 글을 많이 막 차차차차차차 어쩌고 저쩌고 둘이 막 아주 공작이 탁탁탁 맞아요. 그렇지만 또 둘이 딱 나중에 인사이동하고 다 붙어버리더라고요. 붙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 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져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서 말이죠, 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은 말입니다, 가까이에서 겪어봐야 안다니까. 맞죠? 예. 겪어봐야 알아요. 자, 보세요. 장자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두가지고 말이죠. 그 공경심을 관찰해. 먼 데 있으면은요, 시비, 이해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있으면은요, 계속 생기는 것이 뭔가 하면 시비, 이해 관계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사요의 인간불공법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불공지하라는 거라니까요. 먼 데 있는 사람에게 불공지하라는 것은요, 사요 실천 잘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요의 실천은 어디에서 돼야 되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서부터 사요가 실천돼야 되는 거다. 자력 양성하고 물 한 번 떠갖고 와. 계속 시키잖아요. 아끼는 거 좋습니다. 아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낄 것을 아껴야지.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유인물을 갖다가요. 우리 총부 안내도 유인물을 말이죠. 안내를 갖다 주면서 이거 마지막이니까 아껴 쓰라. 그렇게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아껴 쓰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아껴 쓰는 것은 우리가 그거 창립 정신 아니에요. 맞죠? 건검저촉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껴 쓰라는 거 아껴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아껴 쓰라는 말이 잘못한 말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왜 잘못한 말입니까? 아낄 것을 아껴야지. 총부를 안내하는 원불교를 안내하는 유인물을 아껴가지고 그것이 아끼는 겁니까? 그 유인물을 못 만들어 갖고 아껴 써야 될 정도가 되면은 원불교 문 닫아야 돼요. 맞죠? 네. 왜 총부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문 닫아버려야 한다니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아껴 쓴다. 여기에 딱 집착돼 버립니다. 이게 창조적 개성 아니잖아요. 내가 별것까지 다 얘기해 버립니다. 자, 이게 장자 자편 여러구의 두 번째 사람 관찰법이에요. 세 번째 관찰법은요. 번거로운 일을 시켜가지고 그 재능을 살핀다. 재능을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능이 있나 없나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재능을 어떻게 살피는가? 번거로운 일을 시킨단 말이죠. 자, 번거로운 일을 시켜요. 그러면 이 번거로운 일은 말이죠. 이것이 말이죠. 복잡한 일 아닙니까?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러고는 그냥 헝클어져 있는 일 아닙니까? 그 헝클어져 있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데는 말이죠. 재능이 필요하죠. 제가 2013년도 언강학원 이사장 때입니다. 언강대학교가 부실대학이 됐잖아요. 그때 다 들으셨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디서부터 코를 풀어가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럴 상황에서 말이죠. 그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복잡한 일 아닙니까? 이 원광대학의 부실을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하느냐. 그 순서를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걸 헤쳐나가는 거예요. 헤쳐나가는 것에 필요한 것이 뭐냐? 재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맞죠? 재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번거로운 일을 시켜봐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뜻밖의 질문을 해가지고 그 기질을 살핀다. 기지. 이 순발력이거든요. 순발력. 순발력 있나요? 검성님 순발력 있어요? 있을 것 같는데 지타원님 어떠세요? 예, 있다고 보네요. 예, 순발.
기질. 그래서 그게 이것은요 뜻밖의 그냥 그 뭐 예측하지 않고 뜻밖의 말이죠. 질문을 딱 던져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가. 그 기질을 살피라 말이죠. 이것이 장자 여러부에 나오는 네 번째의 인간 관찰, 사람 관찰법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급하게 약속을 잡아가지고 그 신용을 살핀다. 신용이 있냐 없냐. 이거는 뭐 급한 약속. 급한 약속을 딱 잡아가지고 말이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신용을 살피는 겁니다. 참, 그게요, 보세요. 이요, 지금 예전에도 다 이미요, 이 과거에 참, 이 어른들이요, 이런 것을 다 지금 사람 관찰법을 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신용을 살피고. 여섯 번째는 뭔가 하면요, 재물을 주어 부어가지고 그 어질물 살피라. 참. 재물 줘가지고 어질물 살피라. 어짐, 어질물 살피라. 이거요. 사람은요, 돈을 줘봐야 합니다. 돈을 주어봐야 한다니까요. 그 돈을 주어보면요,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그걸 보면 말이죠. 그 사람의 인품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어봐야 되는데, 재물을 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지혜하고요. 지혜하고 돈하고요. 이거 아주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는데 이 돈 때문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네. 돈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재물 때문에. 참. 그리고 또 아직까지도 말이죠. 무엇을 잘못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이걸 줘봐야 한다니까요. 돈을 줘봐야 알아요, 사람이요. 그걸 돈을 주면 이게 그런 게요. 이 돈은요, 돈이라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성을 파괴해요. 파괴하는 원천이 뭔가 하면요, 돈이라니까요. 맞죠? 네. 없어야 합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한 속에서 뭔가 하면요, 좋은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맞죠? 네. 가난 속에서 좋은 정신이 살아나는 거지. 자, 우리 선지님들 보세요. 교단 창립의 역사 과정 속에서 보면 가난 속에서 살으셨잖아요. 엿장사, 숫장사 하셨죠. 만석평의 밭갈기도 눈물겨우라 그랬죠. 총부에 오셔가지고 만석평, 만석리 있잖아요. 그게 밭갈기도 눈물겨우라. 그런 가난 속에서 말이죠. 새로운 정신, 교단 창립의 정신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재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돈이 좋더라니까요. 돈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도요. 참, 이게요, 정말. 굉장히 이게 필수의 조건이죠, 사실은요. 그러나 인간관찰법에서 말이죠. 이 재물을 주보는 건,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요. 위급함을 알려가지고 그 저리를 살피라. 위급한 상황을 주어가지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가? 그 사람의 그 뜻이 변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절이. 위급한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뜻이 변하지 않는가, 그걸 보는 거죠. 오수에 가니까요, 오수에는 오수라는 데 있죠. 전라북도 오수요. 오수개. 개가 그것이 말이죠, 절의를 지켰잖아요. 주인이 말입니다, 술을 먹고 말이죠,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가고 자기가 그냥 그렇게 있는데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가가지고 또 가지고 물에 가갖고 적시 갖고 와서 대갈대갈 구불고 그렇게 해갖고 그 주인을 살렸다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오수에 가니까요, 참 뭐 개공원이 있는데요, 개가요 오수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개들을 다 그 공원에다 개 동상을 세워놨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개도 절의를 지킨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맞죠? 위급한 상황에서 절의를 지킨 것이요, 하물며 말이죠, 인간이 말입니다, 위급한 상황이 되었고 절의를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사람다움이 안 된다. 그 다음에 8번째는요, 술에 취하게 해서 그 법도를 살피라. 8번째요. 법도. 법도를 살피는데 뭐 술을 취하게. 어떤 사람 술만 먹었다 그러면 주정하는 사람 있죠? 주정하는. 그거요, 그게 섭정 못 고치더라고요. 그렇죠? 섭정 못 고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자기가 그래 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그 선비들이 말입니다. 선비들이요,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선비의 어떤 갖고 있는 법도 있잖아요. 자기의 그 어떤 체면 있잖아요. 그것을 누구한테지 않았다니까요. 다 예전 선비들은요. 그래서 그 선비가 왜 선비가 됐는가 하면요, 이런 경계에서도요, 법도를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뭔가 하면 선비다 그런다 이 말이죠. 선비다. 자, 그래서 우리 진묵대사 같은 사람도 그랬잖아요. 술 좋아하신다고 진묵대사 그러죠? 진묵대사가 쓰신 시가 하나 있습니다. 청금지석 산이침하니 하늘을 이불 삼고 땅을 자리 삼고 산이침이라 산을 베개 삼아 청금지석 산이침 월촉운병 해작존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서 바닷물을 술잔 삼아가지고 한 잔 탁 들이켰다 이 말이죠. 바닷물을 싹 들이켜버렸어요. 월촉운병 해작존 달을 촛불 삼고 구름을 병풍 삼아서 바닷물을 술잔 삼아가지고 한 잔 들이키니 대치거연 내기무 크게 취해가지고 일어나서 춤을 딱 췄어요. 한 잔 먹고 취해가지고 가겸골륜 개골륜이라 가겸장류 개골륜이라 이 장류 긴 소매가 골륜산에 걸릴까봐 걱정되더라. 멋지죠? 진목스님은 술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술 우리 대종경에 나왔죠. 간술을 다 마시다 안 그랬습니까? 그래도 괜찮았다고 그러잖아요. 자, 8번째 술. 8번째 술입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요. 이게 장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9번째 마지막으로요. 남녀가 어울리게 하여 그 호색 정도를 살피라. 자, 호색. 남녀가 어울리게 해가지고 그 호색 정도를 살피자. 참
참 하여튼 간에 이거 보세요. 그런 게요. 자, 우리가 장자잡편 여러구에 이 9가지 사람 관찰법은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자, 저도 이제 그만 속으려고 그래요. 왜 그만 속는 사람은요, 지기를 주봐야 한다니까요. 지기를 주보면요, 내가 기대를 가지고 지기를 주보고, 그러면 그 기대에 응하지 못해가지고 말이죠. 참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속으려고 해요. 제가요. 그만 속으려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 장자잡편에 나오는 이 사람 관찰법 이런 것들이 말이죠.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와 같은 그런 그 관찰법이 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요. 그래서 고금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신적 유산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 교단의 선지님들이요, 우리 교단을 창립하면서 보여주셨던 그 정신적 유산, 이 유산은 말이죠, 우리가 계속 교단 만대에 그대로 이어가야 된다. 이어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주 채부잣집 얘기했죠. 채부잣집에 가훈이 6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6가지 가훈 때문에 채부잣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12대 300년의 만석군이 된 거예요. 12대 300년의 만석군. 그리고 그 만석군이 마지막이 뭔가 하면 영남대학 창립에 그 돈을, 만석군을 다 그 돈 투자, 공익사업에 다 희사했잖아요. 희사하고 스스로가 중산층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정신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창립 정신의 형성 과정을,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이제 이게 이제 놓치기 되게 쉬운데요. 이제 창립 정신의 형성 과정 첫째는요, 제가 이제 이 교화단 조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뭡니까? 교단 조직이죠. 참, 보세요. 이 속에요, 대종사님의 제세의 경륜과 정신이, 엄청난 그 정신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단을 조직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그 옹기원년에 대각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40여 명이 됐잖아요. 40여 명 중에서 신신독실한 사람을 8명을 고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정산종사님을 영입하셔가지고 10인 1단의 단을 조직하셨죠. 완성하셨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교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초에 보여주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정신, 그건 뭔가 하면요, 교단 조직 정신이다. 이거 아무도 지금 얘기 못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자, 교단을 조직하신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께서 교단을 형성하는 데 최초의 일이에요. 이게는 뭔가 하면요, 사람을 엮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경영이에요. 그래서 경영한다 그러죠. 우리가 사업 경영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게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경영한다 그러죠. 운영하는 거 경영한다 안 그럽니까? 그 경영한다. 그래서 경영의 가장 근본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을 경영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경영하자면 뭘 해야 되느냐?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조직을 만들지 않고는요, 경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대종사님께서 일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황희천 선생님 호가 무엇이시죠? 황희천 선생님 호가 에? 붕산. 아, 붕산이시구나. 붕산님. 붕산님이 처음 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왔다 갔다 경찰서에서 왔다 갔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밥도 먹을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붕산님이 놀라신 것이 있어요. 왜 처음에 놀라신 것? 제일 최초로 우리 붕산님이 원불교 불교법 연구에 다니시면서 놀라신 일이 뭔가 하면요, 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먹었는데 그 먹은 기수대로 밥거리를 다 계산해갖고 한 달 되니까는 청구서를 딱 내더래요. 그게 그냥 이 붕사님이 말이죠. 뻥 같았다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아,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계산해가지고. 이게 뭔가 하면 경영 아닙니까? 그게 경영이에요, 경영. 그 경영은 사람 경영이에요. 그럼 사람 경영은 뭐로 하시려고 그러냐? 대종사님께서 조직을 통해서. 그 조직이 뭐냐? 교화단이에요. 교화단 조직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최초의 경영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창립 정신에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를 항상 모시면서요, 그냥 대제만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대제를 모시면서 선진님들께서 보여주신 그 정신을 우리가 채받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제의 의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